한동훈 위원장은요, 4월 10일 총선까지 의석수 얘기는 없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요, 채널A 취재에 따르면은 내부에서는 과반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현재 판세를 볼 때 가능할까요? 기대한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번 총선은 판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치러지는 총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울어진 총선의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민주당이 대승했었던 그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시의 미래통합당이 집중적으로 심판을 받는 선거였고 그런 의미에서는 기울어져 있는 판에서 선거가 치러진 것이겠지만 이번 선거는 정권은 이제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는 상당히 높은 그리고 강한 그런 상태인 동시에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파였던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돼서 판 자체는 저는 팽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판에서도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특성상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몇 군데 지역에서 바둑의 반집승처럼 가까스로 이기더라도 그래서 전체 어떤 지지율 격차 이런 것들은 크게 나지 않는다 해도 접전지에서 한꺼번에 이겨버리면 한쪽으로 또 확 의석수가 기울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갈래 수 중에 여권의 단독 과반이랄까 이런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이 최근에 이제 특히 대통령실 쪽에 황상무 수석이라든지 또 이종섭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는 것 이런 것들은 여당에서도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민주당을 딱히 지지하지 않는 국민한테도 현재 이 정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거대 양당 간의 의석수가 비슷할 확률은 있겠지만 과반으로 여당 쪽이 과반을 가져갈 그럴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판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엿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어제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요, 서울 표심이 급격히 요동을 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은 1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민주당은 8%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떤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 문제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았던 이유가 공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천이 이제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선 경쟁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심판론. 민심이 너무 안 좋은 이유는 경제입니다. 요즘 사과값이나 채소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요. 일반인들도 정말 그 마트에 가서 뭐 하나 사면 그 조금만 사도 막 10만 원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민심이 안 좋습니다. 경제가 엉망이고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반영되는 또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형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태우, 장해찬, 조수현 이 세 분들의 막말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기세를 잡았다든지 넘어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몇 석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물론 기자가 질문해서 어쩔 수 없이 답변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겸손하게 얘기하고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민주당은 더 겸손한 자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